천년 후에도 사람이 존재할까?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가 천년 후라면 좋겠다. 그는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그는 꼭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사람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그를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옷 냄새가 났다.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 되지. 깊은 밤 잠 못 드는 몸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던 걱정과 바람. 쇄골까지 내려온 구의 머리칼을 어루어 만지니 푸석한 머리칼이 한 움큼 빠졌다. 손에 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버릴 수가 없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밤은 천천히 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그는 숨쉬지 않았다. 죽은 그를 안고 있었지만 그와 죽음이란 개념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극을 띤 자석처럼 강렬하게 어긋났다. 모든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서서히 굳어가는 굴을 집까지 옮기고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분명 너를 기다렸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오길 바라는지 죽은 후에 오길 바라는지 혼란스러웠다. 살아있을 때도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 종종 너에게 선택을 미루었고 때문에 핀잔을 들었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나는 내 마음을 읽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죽는 모습을 너에게 보이기 미안했다. 죄스러웠다. 너에게 그런 짐을 떠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내 부재만큼이나 네 남은 생에 지우기 힘든 얼룩과 상처를 남길 테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은 없었다.
없는 줄 알았다. 말해야 할 것은 너와 함께 했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다 하였을 테고, 그럼에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말이 되어 나와버리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말이 진심에서 가장 먼 것이라고. 너는 나의 그런 마음까지 알고 있으리라 믿었는데 내 믿음은 옳았을까? 나는 너에게 해야 할 말을 다 했었던가? 아니지. 무엇이 아닌가 하면 말이고 진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내가 그것을 바라는 걸, 내가 그것을 바랬다는 걸 죽는 순간에야 알았다. 너를 보고 싶었다. 낡고 깨진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라 닳고 더러운 보도블럭 틈새에 핀 잡초가 아니라 부옇고 붉은 밤하늘이나 머나먼 곳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를 바라보다 죽고 싶었다. 너는 알까?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를까? 네가 모른다면 나는 너무 서럽다. 죽음보다 서럽다. 너를 보지 못하고 너를 생각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다. 내가 본 마지막 세상은 너여야 했다. 길이 시작되는 곳에 고여있는 가로등 불빛을 봤다. 눈을 감기 전까지 그것을 보았다. 저거 되게 따뜻해 보이네. 그런 생각을 했다. 다미는 저기로 오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 저거 꼭 담이네. 상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구가 사라졌을 때, 쫓길 때, 협박에 시달릴 때, 시든 국화처럼 지쳐 잠든 구를 맹하니 바라보던 어느 고요한 밤에도 나는 상상했었다. 구가 먼저 죽으면 어쩌나. 구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가 따라 죽으면 우리의 시체는 어찌 되는가? 누가 우리를 거두어 줄 것인가? 공무원이 우리를 가져가 태우겠지. 가져갈 때도, 접수할 때도, 태울 때도
구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가 나에게 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과 추억 같은 것, 그런 거 상상하지 않겠지. 죽은 동물을 옮기고 태우듯 그러겠지. 우리 몸은 그렇게 사라지겠지. 내 몸이 그리 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구를 그리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보다 더 자세히 생각하는 건 어쩐지 재수없게 느껴져서 더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겠다는 다짐은 취소다. 그건 구가 죽지 않았을 때에나 할 수 있었던 나약하고 병신 같은 생각이다. 구의 몸을 잘 감추겠다니, 대체 어디에 감추겠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구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들켜버린 주제에 나도 따라 죽겠다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릴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 같은 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주검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너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어둠이 파란빛으로 옅어질 무렵 죽은 구를 업고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구를 몇 번 깨우는 척했다. 한숨도 쉬었다. 구는 내게 몸을 기댄 채 술 취해 잠든 사람 연기를 잘 해주었다. 택시에서 내려 다시 구를 업을 때 택시기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쩌나 잔뜩 겁을 먹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에 굴을 눕히고 물을 끓였다. 뒷마당에 두었던 커다란 고무 대야를 부엌으로 끌고 와 대야 속을 깨끗이 씻었다. 날이 차가울 때면 구와 나는 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들어가 서로를 안았다. 꼭 껴안고서 손바닥으로 서로의 등을 살살 문지르면서 우리 머리와 어깨와 손가락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이러다 어떤 전설처럼 우리 몸도 증발되어 스르륵 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런 전설이 있어? 없나? 없으면 우리가 하나 만들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은 금세 식고 우리는 빨리 추워졌다. 그 대야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적당히 섞어 넣고 굴을 넣었다. 나도 옷을 벗고 들어갔다. 천천히 구의 몸을 씻겼다. 씻다가 안았다. 안으면 구의 팔과 등에 새겨진 내 손가락 자국이 잘 사라지지 않았다. 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았다. 대야에 물을 갈아가며 구를 충분히 씻긴 뒤 물기를 깨끗이 닦아냈다. 방에 누이고 소독용 알코올로 몸 전체를 꼼꼼히 닦았다. 입속과 콧속과 배꼽과 항문까지 다 닦았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다. 손톱과 발톱 조각은 내가 먹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겨주었다. 빠진 머리카락도 내가 먹었다. 꿀꺽 삼켰다. 작은 구는 그새도 작아져 버렸다. 가만히 앉아서 외로운 빛으로 변해가는 구의 몸을 바라봤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구의 죽음을. 구의 죽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떤 애도도 표하지 않을 것이다. 단 1초도 구의 삶을 상상하거나 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 답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것이다. 살면서 이미 그런 말을 수차례 들었다. 그런 구가 진짜 죽었다. 죽었는데도 그런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 죽었는데 잘 됐다니 견딜 수 없다. 지금도 구를 찾고 있는 자들이 구의 죽음을 안다면 분명 구의 몸을 팔려고 할 것이다. 구의 몸을 당당히 가져가서 닭고기 팔듯 팔 것이다. 그들에게 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를 미친 듯 찾게 만들고 찾지 못하여 미치게 해야 한다. 어째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가 죽었다고 내 이름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여기 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있는데,
만지고 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 어차피 관심 없지 않았는가. 사람으로서 살아내려 할 때에는 물건 취급하지 않았는가. 그의 시간과 목숨에 값을 매기지 않았는가. 쉽게 쓰고 버리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받던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땅에 묻을 수도 불에 태울 수도 없다. 구는 여기 내 눈앞에 있다. 두꺼운 얼음이 쉽사리 녹지 않는 추위가 내내 지속됐다. 구도 나도 점점 작고 딱딱해졌다. 구 옆에 모로 누워 새소리, 닭소리,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방은 쇳돌처럼 차고 어둡고 나는 자꾸 잠들었다. 어느 밤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꽃잎 떨어지듯 가만히 고요히. 달도 별도 없는 바깥은 묘하게 밝았다. 아니지, 밝은 게 아니지. 방이 어두운 거지. 홀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구가 깨어나길 바랬다. 문 좀 닫아, 추워. 하고 우는 소리라도 해주길 바랬다. 물을 데워 천천히 마시고 적당히 식혀서 구의 몸을 닦았다. 빠진 손발톱과 머리카락은 남김없이 먹었다. 소독용 알코올로 구의 몸을 닦다가 구의 배에 귀를 대고 눈을 감은 채 어떤 소리든 들어보려 했었다. 구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영영 그 소리 없이 살아야 하다니 나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구의 배를 베고 소리 없이 울다가 배가 볼록 들썩이는 것만 같아 눈을 떴다. 성기가 보였다. 손을 뻗어 그것을 어루어 만졌다. 밤새 만지고 빨고 이로 뜯어 먹었다. 담이 울면서 나를 먹는다. 저것이 눈물인지 핏물인지 진물인지 모르겠다. 저걸 다만 운다고 말할 수 있나? 자기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다
하면 알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까?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몸은 저기 저렇게 남아있고 마음은 여태 내게 달라붙어 있다. 저 무거운 몸을 내가 가져가고 이 마음을 남에게 남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마음도 네가 먹어주면 좋을 텐데 나도 안다. 맑고도 우스웠던 우리의 첫 키스와 그 겨울밤을 떠올리던 또 다른 밤도 나는 다 안다. 너와 다른 우주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억뿐이니까. 기억이 나의 미래. 기억은 너. 너는 나의 미래. 다마, 우리를 기억해줄 사람은 없어. 우리가 우리를 기억해야 돼. 23살 봄의 언저리였을 것이다. 구가 일회용 카메라를 손에 쥐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네모난 종이에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다. 그 사진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소중했다. 함께이기에 마음의 그늘이 지금보다 연했던 그때, 비슷한 빛깔의 감정을 속삭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는 밤마다 밤꽃 향기에 취해 있었다. 구의 몸이 자꾸 너덜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으려 했다. 그의 몸을 물어 뜯으면서 불에 태웠어야 했나, 바다에 뿌렸어야 했나, 그랬어야 했나. 수백, 수천 번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그러기로 마음 먹었고 법도 총도 신도 지금의 나를 막을 순 없었다. 구뿐이다. 구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 꿈에라도 나타나 내게 무슨 말이든 해준다면 그만두라고 하든 계속하라고 하든 그저 바라만 보든 뭐라도 해준다면 세상의 잣대로 보자면 나는 미친년이다. 사이코패스다. 인간이 아니다. 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구를 먹는다. 나를 비난하고 가두고 죽여도 좋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굴을 다 먹은 후에, 이 장례를 끝낸 후에,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죽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곡물을 채 걸으면 크고 무거운 것은 남고 작고 가벼운 것은 걸러지듯 몸을 버리고 가벼워진 혼길이 따로 모이는 우주가 있을 거라고. 이미 한 번 살아보고 죽은 자들이니 그 우주에서는 몸에 매여 살던 이승에서처럼 각박하게 지내기보다 유유자적 너그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고독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야 죽었다고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물질에 가까운 욕심이나 이기심에서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허기도 병도 몸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죽음이 좀 덜 무섭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더라도 기다리면 만날 수 있으니까. 먼저 간 그곳에서 조용히 편안히 보채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테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던데 이승에서의 100년이 저승에서는 열흘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서 열흘만 기다리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언젠가 네가 죽는다면 그때가 1000년 후라면 좋겠다. 1000년토록 살아남아 그 시간만큼 너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천만 년, 만만 년도 죽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구는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구는 꼭 술에 취해 곤히 잠든 사람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구를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옷 냄새가 났다.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 되지. 깊은 밤 잠 못 드는 몸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던 걱정과 바람. 쇄골까지 내려온 구의 머리칼을 어루어 만지니 푸석한 머리칼이 한 움큼 빠졌다. 손에 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버릴 수가 없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밤은 천천히 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구는 숨쉬지 않았다. 죽은 구를 안고 있었지만 그와 죽음이란 개념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극을 띤 자석처럼 강렬하게 어긋났다. 모든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서서히 굳어가는 구를 집까지 옮기고 그로부터 수십 일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분명 너를 기다렸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오길 바라는지 죽은 후에 오길 바라는지 혼란스러웠다. 살아있을 때도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 종종 너에게 선택을 미루었고 때문에 핀잔을 들었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나는 내 마음을 읽지 못해 갈팡질팡했다. 죽는 모습을 너에게 보이기 미안했다. 죄스러웠다. 너에게 그런 짐을 떠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내 부재만큼이나 네 남은 생에 지우기 힘든 얼룩과 상처를 남길 테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은 없었다. 없는 줄 알았다. 말해야 할 것은 너와 함께 했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다 하였을 테고, 그럼에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말이 되어 나와버리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말이 진심에서
가장 먼 것이라고. 너는 나의 그런 마음까지 알고 있으리라 믿었는데 내 믿음은 옳았을까? 나는 너에게 해야 할 말을 다 했었던가? 아니지. 무엇이 아닌가 하면 말이고 진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내가 그것을 바라는 걸, 내가 그것을 바랬다는 걸 죽는 순간에야 알았다. 너를 보고 싶었다. 낡고 깨진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라 닳고 더러운 보도블럭 틈새에 핀 잡초가 아니라 부옇고 붉은 밤하늘이나 머나먼 곳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를 바라보다 죽고 싶었다. 너는 알까?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를까? 네가 모른다면 나는 너무 서럽다. 죽음보다 서럽다. 너를 보지 못하고 너를 생각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다. 내가 본 마지막 세상은 너여야 했다. 길이 시작되는 곳에 고여있는 가로등 불빛을 봤다. 눈을 감기 전까지 그것을 보았다. 저거 되게 따뜻해 보이네. 그런 생각을 했다. 다미는 저기로 오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 저거 꼭 다미네. 상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구가 사라졌을 때, 쫓길 때, 협박에 시달릴 때, 시든 국화처럼 지쳐 잠든 구를 맹하니 바라보던 어느 고요한 밤에도 나는 상상했었다. 구가 먼저 죽으면 어쩌나. 구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가 따라 죽으면 우리의 시체는 어찌 되는가? 누가 우리를 거두어 줄 것인가? 공무원이 우리를 가져가 태우겠지. 가져갈 때도, 접수할 때도, 태울 때도 구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가 나에게 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과 추억 같은 것, 그런 거 상상하지 않겠지. 죽은 동물을 옮기고 태우듯
그러겠지. 우리 몸은 그렇게 사라지겠지. 내 몸이 글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굴을 그리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보다 더 자세히 생각하는 건 어쩐지 재수없게 느껴져서 더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겠다는 다짐은 취소다. 그건 구가 죽지 않았을 때에나 할 수 있었던 나약하고 병신 같은 생각이다. 구의 몸을 잘 감추겠다니. 대체 어디에 감추겠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구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들켜버린 주제에 나도 따라 죽겠다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릴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 같은 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주검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너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어둠이 파란빛으로 옅어질 무렵 죽은 구를 업고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구를 몇 번 깨우는 척했다. 한숨도 쉬었다. 구는 내게 몸을 기댄 채 술 취해 잠든 사람 연기를 잘 해주었다. 택시에서 내려 다시 구를 업을 때 택시기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쩌나 잔뜩 겁을 먹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에 굴을 눕히고 물을 끓였다. 뒷마당에 두었던 커다란 고무 대야를 부엌으로 끌고 와 대야 속을 깨끗이 씻었다. 날이 차가울 때면 구와 나는 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들어가 서로를 안았다. 꼭 껴안고서 손바닥으로 서로의 등을 살살 문지르면서 우리 머리와 어깨와 손가락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이러다 어떤 전설처럼 우리 몸도 증발되어 스르륵 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런 전설이 있어? 없나? 없으면 우리가 하나 만들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은 금세 식고
우리는 빨리 추워졌다. 그 대야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적당히 섞어 넣고 굴을 넣었다. 나도 옷을 벗고 들어갔다. 천천히 구의 몸을 씻겼다. 씻다가 안았다. 안으면 구의 팔과 등에 새겨진 내 손가락 자국이 잘 사라지지 않았다. 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았다. 대야에 물을 갈아가며 구를 충분히 씻긴 뒤 물기를 깨끗이 닦아냈다. 방에 누이고 소독용 알코올로 몸 전체를 꼼꼼히 닦았다. 입속과 콧속과 배꼽과 항문까지 다 닦았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다. 손톱과 발톱 조각은 내가 먹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겨주었다. 빠진 머리카락도 내가 먹었다. 꿀꺽 삼켰다. 작은 구는 그새도 작아져 버렸다. 가만히 앉아서 외로운 빛으로 변해가는 구의 몸을 바라봤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구의 죽음을. 구의 죽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떤 애도도 표하지 않을 것이다. 단 1초도 구의 삶을 상상하거나 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 답이 없는 삶이라고 말할 것이다. 살면서 이미 그런 말을 수차례 들었다. 그런 구가 진짜 죽었다. 죽었는데도 그런 말을 듣게 할 수는 없다. 죽었는데 잘 됐다니 견딜 수 없다. 지금도 구를 찾고 있는 자들이 구의 죽음을 안다면 분명 구의 몸을 팔려고 할 것이다. 구의 몸을 당당히 가져가서 닭고기 팔듯 팔 것이다. 그들에게 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를 미친 듯 찾게 만들고 찾지 못하여 미치게 해야 한다. 어째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가 죽었다고 내 이름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여기 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있는데, 만지고 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 어차피 관심 없지 않았는가? 사람으로서 살아내려 할 때에는 물건 취급하지 않았는가? 그의 시간과 목숨에 값을 매기지 않았는가?
아껴 쓰고 버리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받던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땅에 묻을 수도 불에 태울 수도 없다. 구는 여기 내 눈앞에 있다. 두꺼운 얼음이 쉽사리 녹지 않는 추위가 내내 지속됐다. 구도 나도 점점 작고 딱딱해졌다. 구 옆에 모로 누워 새소리, 닭소리,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방은 쇳돌처럼 차고 어둡고 나는 자꾸 잠들었다. 어느 밤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꽃잎 떨어지듯 가만히 고요히. 달도 별도 없는 바깥은 묘하게 밝았다. 아니지, 밝은 게 아니지. 방이 어두운 거지. 홀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구가 깨어나길 바랬다. 문 좀 닫아, 추워. 하고 우는 소리라도 해주길 바랬다. 물을 데워 천천히 마시고 적당히 식혀서 구의 몸을 닦았다. 빠진 손발톱과 머리카락은 남김없이 먹었다. 소독용 알코올로 구의 몸을 닦다가 구의 배에 귀를 대고 눈을 감은 채 어떤 소리든 들어보려 했었다. 구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영영 그 소리 없이 살아야 하다니 나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구의 배를 베고 소리 없이 울다가 배가 볼록 들썩이는 것만 같아 눈을 떴다. 성기가 보였다. 손을 뻗어 그것을 어루어 만졌다. 밤새 만지고 빨고 이로 뜯어 먹었다. 담이 울면서 나를 먹는다. 저것이 눈물인지 핏물인지 진물인지 모르겠다. 저걸 다만 운다고 말할 수 있나? 자기가 지금 울고 있다는 것을 담은 알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까?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몸은 저기 저렇게 남아있고 마음은 여태 내게 달라붙어 있다.
저 무거운 몸을 내가 가져가고 이 마음을 담에게 남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마음도 네가 먹어주면 좋을 텐데. 나도 안다. 맑고도 우스웠던 우리의 첫 키스와 그 겨울밤을 떠올리던 또 다른 밤도 나는 다 안다. 너와 다른 우주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억뿐이니까. 기억이 나의 미래. 기억은 너. 너는 나의 미래. 다마, 우리를 기억해줄 사람은 없어. 우리가 우리를 기억해야 돼. 23살 봄의 언저리였을 것이다. 구가 일회용 카메라를 손에 쥐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네모난 종이에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담겼다. 그 사진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 소중했다. 함께이기에 마음의 그늘이 지금보다 연했던 그때, 비슷한 빛깔의 감정을 속삭이며 같은 곳을 바라보던 우리는 밤마다 밤꽃 향기에 취해 있었다. 구의 몸이 자꾸 너덜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먹으려 했다. 그의 몸을 물어 뜯으면서 불에 태웠어야 했나, 바다에 뿌렸어야 했나, 그랬어야 했나. 수백, 수천 번 후회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그러기로 마음 먹었고, 법도, 총도, 신도 지금의 나를 막을 순 없었다. 구뿐이다. 구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 꿈에라도 나타나 내게 무슨 말이든 해준다면, 그만두라고 하든 계속하라고 하든 그저 바라만 보든 뭐라도 해준다면, 세상의 잣대로 보자면 나는 미친년이다. 사이코패스다. 인간이 아니다. 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구를 먹는다. 나를 비난하고 가두고 죽여도 좋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구를 다 먹은 후에, 이 장례를 끝낸 후에. 살아있을 때는 죽으면 죽은 사람들끼리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곡물을 체에 걸으면 크고 무거운 것은 남고 작고 가벼운 것은 걸러지듯 몸을 버리고 가벼워진 홍길이 따로 모이는 우주가 있을 거라고. 이미 한 번 살아보고 죽은 자들이니 그 우주에서는 몸에 매여 살던 이승에서처럼 각박하게 지내기보다 유유자적 너그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고독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야 죽었다고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물질에 가까운 욕심이나 이기심에서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허기도 병도 몸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으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죽음이 좀 덜 무섭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더라도 기다리면 만날 수 있으니까. 먼저 간 그곳에서 조용히 편안히 보채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테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라던데 이승에서의 100년이 저승에서는 열흘 정도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서 열흘만 기다리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 언젠가 네가 죽는다면 그때가 1000년 후라면 좋겠다. 1000년토록 살아남아 그 시간만큼 너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1000만년, 만만년도 죽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